자, 그러면 소개해드리죠. 섹션 1의 토론은요, 국제제론테크놀로지학회 한국지부 회장님이시자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박영란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자, 그리고 토론자로는 기조 연설해 주신 데니스 홍 교수님 계속해서 화상 연결돼 있고요. 섹션 1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문인혁 교수님, 김현미 센터장님, 그리고 에스펜 아스펜에스 부회장님과 더불어서 앞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실버프렌드 등 ICT 돌봄 사회공헌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CR 전략 담당 박용근 부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모두 이제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마이크를 우리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에 좌장 역할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ICT 돌봄 심포지엄은 2018년에 이어서 두 번째 행사인데요. 오늘 여기서 저희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 귀한 내용들을 보면서 앞으로 정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ICT 돌봄과 관련한 이런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2018년에는 사실 ICT 돌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행사였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돌봄과 ICT를 어떻게 결합시킬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심화시켜서 실제로 ICT 돌봄과 관련한 정책이라든가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현장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앞으로 풀어야 되는 과제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그 노인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 그 돌봄 현장에 ICT 기반의 여러 가지 기기나 기술을 활용을 하면은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분의 발표자를 모셨습니다. 사실 데니스 홍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그 최첨단의 세계, 평소에 저희가 이제 공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 모르는 그런 세계인데, 그러니까 로봇이 어디까지 발달해 있는지, 그러니까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노인 돌봄에 로봇이 필요 없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이제 로봇을 도입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교수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교수님께서는 주로 재난이라든가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그러니까 뭐 축구하는 로봇을 개발하신다든가,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로봇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세 분의 발제자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문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문 교수님께서 지금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정책 방향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아직 구체화된 게 많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교수님께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많은 것을 보시면서 그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정책적으로 우선 과제다, 이런 것들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그냥 무시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그냥 자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의견이 맞지도 않는 건데 괜히 혼자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조심스러운데, 일단 저의 경험이나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바탕으로 이제 제가 제 생각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먼저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요, 제가 그 민간인의 대표로서 정부에다가 공고안에다가 지금 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를 조금 드렸지만 그 공고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 정부 부처에다가 공고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 김현미 센터장님이 좋은 안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따로 찾아뵙고 그 안을 좀 들어보고 그걸 공고안을 저희가 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4차에서 만드는 게 그게 공고안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각 문구마다 각 부처에다 또 그걸 회람을 해서 그게 가능한지 그런 걸 또 여쭤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고안을 만들어서 아마 인쇄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그 발표할 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4가지의 큰 카테고리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통합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이터를 과연 누구 것이냐 아니면 그 개인 정보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세 번째는 비용을 과연 누가 낼 것이냐. 그러니까 저도 뭐 로봇 혹은 뭐 여러 서비스에 관련된 디바이스를 연구를 하면서 디바이스를 하나 드린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서비스와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굉장히 인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새로운 스마트 돌봄 시대가 되면 어떤 서비스와 연계를 하고 거기에 비용은 과연 누가 낼 것이냐 이런 문제. 그걸 아까 센터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정말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개인 정보 보호 문제, 그다음에 사고의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배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치지 못해본, 당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저도 사실 저는 국제표준에 여러 가지 의장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요즘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게요. 우리 K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성숙에 올라갔다는 걸 저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 많이 들어줍니다. 그래서 한국 뭐 제가 휠체어 배터리 같은 것도 표준화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작업들이 또 다른 K 브랜드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막연히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다 같이 좀 의견을 좀 합의를 해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하나의 안으로 공고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정말 저희 숙제를 지금 하기 위한 좋은 장소에 왔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다음은 김현미 센터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그 실버프렌드 프로젝트가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또 앞으로 또 더 많은 그 가치 창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서는 아직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가장 경험하고 계시는 가장 큰 어려움들이 뭐가 있고 또 ICT 기술 격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독거노인 실버플랜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분석을 하면서 저희도 솔직히 ICT 기반한 이런 돌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하게 그 현장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우리 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이 법적인 부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하면서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ICT 돌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 ICT 돌봄에 대한 기기를 활용을 하는 그 중간에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도 있고 또 활용을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족이 좀 현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어떤 기계나 이런 걸 다루는 것을 잘 못하는 그런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괴감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회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인식이 노인은 인지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IC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떨어진다.
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노인들로 하여금 더 디지털 문화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CT 돌봄에 이런 기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사용을 하기 쉽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르신들한테는 낯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독거노인 실버플랜드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되는 많은 ICT들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굳이 어떤 행동을 어떤 패턴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말로 자동 제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고 또한 어르신들도 이런 디지털 문화에 잘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줄 때 어르신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ICT 돌봄 체계 안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실버프렌드 사업을 지난 3년 동안 지원해 주셨고 또 지금도 현재 계속해서 사회공헌 활동에 굉장히 많은 그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SK 하이닉스 박영근 부사장님 모셨고요. 네, 부사님께서 앞으로 SK 하이닉스에서 또 사회공헌 활동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ICT의 어떤 기본 인프라가 되는 그 반도체 메모리 칩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의 종사자로서 항상 저희는 이 ICT 기술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또 그것이 특히 그 사회의 저변 취약계층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일반적 관찰자로서 바라보건대 사실은 그동안의 저희 생각은 기술의 진보와 발전이 사실은 그동안 좀 비례적으로 많은 취약계층들에게 그 기대만큼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소외되어 왔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ICT의 눈부신 발전은 사실 그 기술에 있어서 가장 빨리 적응을 하고 또 그 테크의 가장 그것의 혜택을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또 정서적인 준비가 돼 있는 주로 젊은 계층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상류층들에게 그 혜택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로 취약계층이 있는 노인들, 그 다음에 기술에 있어서 그것을 빨리 따라갈 수 없는 기술 취약계층들에게는 항상 뒤처지는 그런 상황을 겪었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 실버프렌드라고 하는 목소리로서 기능을 하는 AI 스피커를 선택을 한 것은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그 디지털 디바이드, 그 테크 세비와 테크 일리터리 사이에서 존재하는 어떤 테크 그 어떤 불균형 속에서 가장 그거를 어느 정도나마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목소리로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할 수 있는 것만이 그것을 좁힐 수 있는 어떤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AI 스피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어르신들에게 많은 어떤 그 스마트 디바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왔고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아무리 쉬운 방법, 아무리 쉬운 어떤 그 목소리로서 기능을 하는 AI 스피커를 제공을 해드려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른들에게 그 접근에 아직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현장에서의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결국 이런 ICT 돌봄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IT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러프하게 생각하면은 그건 기본적으로 한 30에서 40%가 IT 일입니다. 나머지 60에서 70%는 결국 현장에 있는 발런티어들, 전문가들의 헌신과 땀으로써 그걸 메워줘야만이 이것이 하나의 제대로 성숙한 하나의 ICT 돌봄 모델로서 저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기술의 어떤 진보에 있어서 아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데니스 송 교수님의 그 말씀에 상당히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글로벌 어떤 ICT 기술에 있어서 가장 그 최첨단의 어떤 프론티어로서 계시면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가치 또 그것이 취약계층에게 줄 수 있는 굿 임팩트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시고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What drives you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바로 우리의 또한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겠구나. 하이닉스의 SK 하이닉스의
저희 향후 어떤 ICT 기반을 한 CSR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철학도 저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마음이 좀 급한데요. 첫 번째 세션이 조금 지연돼서 이제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그래도 잘 그 첫 번째 세션을 잘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르웨이에서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발표 시간을 너무 조금밖에 못 드렸어요. 에스펜 그 박사님 형님이 한국전 참전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또 그 에스펜 그 박사님이 한국 방문하신 경험도 2번 있으시고 그래서 이번에 기꺼이 참여를 해주셨고 유럽의 그 최근의 동향들을 쭉 이렇게 훑어주셨는데 짧지만 하여튼 전반적인 그 어떤 동향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도 뭐 그렇게까지 뒤처지지 않은 거 보실 수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 그 철학적인 관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에 이어서 그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그 이제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럽 노르웨이를 포함해서 유럽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t's very important, as I ended my presentation, to involve the end users in 최종 사용자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을 할 때 최종 사용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르웨이의 정책을 보게 되면은 we encourage people to 저희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술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지원을 제공해 주면서 노인들이 최대한 자기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네. 짧지만 핵심을 포인트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면서 집에서 최대한 이제 그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처럼 유럽의 정책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AIP, Aging in Place 여전히 유럽에서도 중요한 정책적인 방향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개발하는데 그 엔드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직접 처음부터 같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그것을 굉장히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데니스 홍 교수님 저희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토론한 내용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서 ICT 돌봄 관련한 마지막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에스펜스 고문님이 말씀하신 CCSDI 디벨롭먼트 할 때 involving end user 사용자 참여하는 거에 정말로 적극 동의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제가 했던 시각 장애인 자동차가 그를 개발하는 데 성공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시각 장애인들과 함께 개발했거든요. 시각 장애인 학생들도 우리 팀에 있었고 시각 장애인 협회에 가서 계속 같이 하면서 했던 것이 저희 성공 사례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 하나 드렸고요. 사실 제가 오늘 기조연사 할 적에 굉장히 테크니컬한 얘기를 많이 했죠. 로봇에 관해서. 정말로 궁극적으로 제가 원하는 건 사실 우리가 꿈꾸는 정말로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가 정말로 노인들을 돌봐주고 우리 일상생활 도와주고 그거는 정말 궁극적인 저희의 목표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갈 길이 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속해서 꾸준한 그런 지원이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당장 로봇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꿈꾸는 로봇의 모든 거를 지금 당장 쓸 수가 없지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능이 없는 로봇, 그러니까 로봇 중에 지능 쪽을 뺀 거, 예를 들어서 뭐 원격으로 조정하는 그런 케어하는 로봇이라든가 외골격, 뭐 엑소스켈레톤 같은 걸 쓴다든가 사람의 지능을, 로봇이 지능이 아니라 사람의 지능을 쓰는 그런 로봇, 그런 쪽은 당장 애플리케이션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로봇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컨택트, 피지컬 접촉이 있으면 잘 못해요. 여러분 드론은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아시죠? 드론이 굉장히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드론은 날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없거든요. 하지만 로봇이 걸어다닌다든가 물건을 짓는다든가 그런 접촉이 있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뭐 정보 전달이라든가 지금 사실 우리 원격 이거 통해서 소통을 한다든가 이런 쪽 소통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충분한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세 번째는 로봇은 uncertainty, 그러니까 비정형적인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잘 못해요. 그래서 정형적인 환경에서 돌아다니는 로봇,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지금 로봇 기술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동시에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ultimately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로봇 기술의 연구 개발도 지속적으로 꾸준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국 자주 오시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 오시면 저희 휴먼 서비스 노인돌봄 쪽에도 관심 가지시고 자문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Espen, do you have any last remark for us? 너무 시간이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들었는데 노르웨이에서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해서 마지막 혹시 보충 발언 있으면 기다리겠습니다. No, it has been very interesting to hear about 흥미롭게 발표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희도 노르웨이에서 유사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콤프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실버 프렌드와 비슷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콤프를 통해서 노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 심포지엄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그거 하면 그 실버 프렌드하고 노르웨이의 또 실버 프렌드 만나는 기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세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기본은 저희가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접목시키고 확산시키자라는 그런 기획 의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먼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우리도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동참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시고 또 기조 강연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귀한 내용으로 정말 너무나 풍부한 그러한 그 고민거리와 그리고 과제들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이번 첫 번째 세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